안녕하세요.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 오늘은 그 하월시아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인류가 그냥 가정원해로 그 야생에 있는 식물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기르는 걸로 좋겠지.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인간화, 인이화 해서 뭐 개똥아, 소똥아, 홍길동아 이렇게 부른 것은 그렇게 먼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백년 남짓, 그러니까 근세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옛날 같으면 선비들이 난초면 난초로 끝나지 뭐 그것을 철수야 순자야 뭐 순자가 폈구나 뭐 아니면 지금 하월시아처럼 근사한 뭐 주코가 폈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월시아 그 이름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바로는 하월시아 이름은 먼저 그 보면 첫 번째 창작, 그 자기가 육종을 해서 거기에 자기가 붙이든지 아니면 자기 지인이 붙이든지 이름을 정말 창작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명명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고유 명사 또는 명사를 그 자기가 육종한 하월시아 또는 타인이 육종한 하월시아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야마모토 씨가 만드는 뭐 백묘다, 백묘. 그러면 희고 묘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도 뭐 그것은 난초 이름이나 아니면 만년청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그 어떤 원예 식물의 역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난초부터 시작해서 난초, 오모도, 그 다음에 관음죽, 하월시아 이런 계보, 사보댕, 거기 선인장 이런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자연적 난초의 이름이 만년청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만년청 이름이 하월시아에도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대개 보면 창작 자기가 직접 만들었거나 아니면 명사를 갖다 붙인 것이 많다. 그 이제 명사에도 이렇게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연, 그 중에서 산에 대해서 보면 몽블랑 그렇지 않습니까? 몽블랑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백부사, 일본에는 그 후지산을 굉장히 신령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지가 부사죠. 이제 그래서 흰색의 눈이 온 후지산을 말하듯 그렇게 만상의 백부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에 대해서 따온 이름들이 또 많습니다. 바커스라든지 뭐 파르테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오래된 그 고대의 신, 토르라든지 그런 게 그 북유럽 신화의 신이 토르죠. 그런 식으로 그 신의 이름을 따다 붙인 것도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명 이름이 있죠. 특히 자동차에서 많은데, 저도 뭐 두 군데 다 가보았습니다만, 로마에서 한 2-3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있는 곳이 티볼리죠. 티볼리. 그래서 티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폴리에서 길 건너에 가면 소렌토가 있죠. 돌아오라 소렌토. 그 다음에 모아비 사막, 그 다음에 산타페. 이렇게 그 어떤 자연 지명 이름에서 따온 게 또 많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 이름에 뭐 은하수라든지 뭐 미리네라든지 그렇게 별에서 따온 그런 또 이름도 많다. 수성, 목성 있죠. 세턴 뭐 그런가. 그런 게 다 별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자꾸 이제 일본의 예를 듭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그 어떤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난초의 이름이 전부
처음 들어올 때 일본 거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이름이 많습니다. 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본 이름을 한때 뜯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과 그 어떤 취미가 분들이 한국자생란 보존협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서 이미 지어진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을 다 바꿔버려서 될까요? 그건 안 되죠. 이미 하나 이름 지어진 것은 그대로 둬야지. 자꾸 그걸 바꾸고 그러면 혼란만 거듭된다. 그 대신에 난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자연 야생에서 산채가 되죠. 산에서. 그래서 내가 산채했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장명을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 많았습니다. 둥근 달, 보름달, 백두산, 태백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늬의 형태도 예를 들어 서라는 게 있으면 서, 희미한 안개 같은 그런 무늬를 서라고 그러죠. 그거는 안개무늬, 능개무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때 그 정풍운동이라 할까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른 그런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부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월시아도 지금 막 들어오니까 백면이 예를 들어 주코니 뭐 이렇게 설악가리니 이제 일본 원음 그대로 부르는 것도 있고 또 한자로 해서 그 한자대로 발음대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실생했는 거 아니면 뭐 내 지인이 실생한 것을 제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이름을 명명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저 어떤 그 명사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이름도 내 스스로 창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취미가의 즐거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명명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하늘 천자의 꽃몽자 천몽입니다. 워낙 그 창에 무늬가 확 퍼져가는 게 좋아서 마치 하늘을 덮어버리려는 듯 그래서 천몽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만상이다. 하늘이 되고자 하는 꿈이다. 그런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문을 따다 조합한 것인데 순수한 우리말로 그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다음 세대가 해야 될 하나의 과제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이 하월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그저 뭐 한 20년 안팎입니다. 물론 한두 번 먼저 하신 분도 있지만 뭐 고양시에 계시는 그 어떤 뭐 농장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대선 농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고 지금도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하월시아는 앞서 가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취미가가 이렇게 하나 둘 생겨남으로써 이제 취미의 가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형성되고 또 하나는 취미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취미의 문화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했는 제1세대들이 뭘 해야겠습니까? 하월시아 취미의 문화를 문화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까지가 우리의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없으면 그 어떤 문화가 전달되지 않으면 단절되어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이 주코라고 일본서 명명된 것인데 이것을 뭐 주코가 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전달되지 않고 수십 년 후에는 이게 뭐 주코인지 뭔지 편말을 잃어버리면 왜 주코가 되었는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꼭 하월시아 취미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될 당면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사를 갖다 붙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이름, 그 다음에 지명 이름,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곁들인다면 형상, 생긴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만상의 창이 아주 부드럽고 그런 만상을 뭐라 합니까? 염기 이나즈마라 하죠. 염기, 부드러울 염자에 피부 기자, 피부가 부드러운 번개 무늬를 가진 만상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스플렌던스, 블랙레이디라고 잘 알고 계시는 검은 흑자의 피부 기자, 흑기가 있죠. 흑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고 또 이름을 붙인 것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까지는 일본에서 온 이름을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종을 하고 또 육종을 아니해도 다른 사람 육종 했는 것을 내가 구입하면서 거기에 명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당당하게 이름을 붙여도 된다. 이때는 그냥 한문의 조합 또는 아니면 고유 명사를 갖다 붙이는 것도 그럴듯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창작을 해서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이 가치는 그렇게 감상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대단하게 은하수다, 미래네다, 아니면 대호, 큰 호랑이다, 이렇게 이름과 현물이 걸맞지 않게 지어둬도 아니 될 것이다. 특히 하월시아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은 그 근사한 이름에 현혹되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을 비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초심자 여러분들 것은 그 이름을 잘 아시고 실물을 보시고 이름은 그저 딸려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그 상술로 별거 아닌 것에 대단한 이름을 지어서 마치 어마어마한 하월시아인 양 선전을 할 때, 물론 상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최종 소비자인 취미가 여러분들께서 아까서는 아니겠죠. 허와 실을 구분하셔서 내 자금 사정에 맞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하월시아를 하나 둘 사셔서 아주 멋지게 길러보시는 것도 취미생활 중에 으뜸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하월시아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니까 두서 없었습니다만, 오늘 하월시아 이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요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개개 하나하나의 그 어떤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